행복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맹목적 의지와 필연적 고통의 산물로 파악함으로써 서구 형이상학의 핵심 전제를 전복하고자 했던 반동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입니다. 어느 순간 삶의 여유를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어질 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철학으로 쇼펜하우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를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는 지점이 철학을 찾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는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자신 앞의 삶을 다시 한번 직면해 볼 때 우리는 각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고통도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수없이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삶의 회의가 느껴질 때 진정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이 타인보다 자신을 알아가고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쉬울 듯하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잘하고 칭찬하는 일에도 익숙해지기 어려운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실수투성이인 자신을 직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바닥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언제가 가장 인생의 황금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인 성공이나 겉으로 보이는 삶이 아닌 인간 내면의 행복과 삶에 대한 가치와 지혜를 중요시했던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그가 보는 통찰은 어떤 것인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그림자를 잡으면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멀어진다는 불행의 원인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인정하며 노력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참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하며 타인을 의지하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으로 오히려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목표를 이루고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생각보다 기쁘지 않았던 순간, 그래서 다시 다른 목표를, 다른 욕망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도록 만들어졌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혼자 살았고 사람들을 멀리했으며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불렀지만 그의 철학 안에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가 편한 당신에게, 행복을 찾느라 지친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788년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어머니는 유명한 사교계 작가였지만 아들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너무 어둡고 불쾌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일찍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개 한 마리와 살았는데 그 개의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힌두교에서 우주의 본질을 뜻하는 단어죠. 개에게조차 철학적인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는 철저한 사색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한 철학자는 외로워서 혼자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혼자가 편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실망, 오해와 상처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세기는 낭만주의의 시대였으니까요. 사랑, 우정, 연대를 찬양하던 시대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것의 가치를 말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판되자마자 외면받았습니다. 너무 어둡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을 필요로 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니체, 프로이트, 톨스토이, 쇼, 아인슈타인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정면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라는 개념입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지란 욕망입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모든 갈망. 이 욕망이 바로 우리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죠. 그 행복과 만족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순간의 부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긍정적인 무언가가 더해진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제거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충족된 상태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행복 수준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국 일정한 기준점으로 돌아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행복을 느끼지만 1년 후에는 대부분 당첨 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고통 사이의 짧은 휴식일 뿐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상처를 줍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서로의 날카로운 부분이 부딪힙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려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친구, 연인, 가족.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큽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타인도 우리와 똑같이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구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실망은 필연적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냉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 중 99%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대신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더 관심이 많다고. 그리고 여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타인의 인정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아요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칭찬을 들어도 그것은 곧 부족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 질투가 생깁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면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욕망은 끝이 없고 행복은 잠깐이며 인간관계는 실망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린다. 너무 어둡지 않냐고요?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라고 강요합니다. 카톡, 인스타, 이메일, 잠시도 멍하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하철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아무 자극도 없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뎌내야 한다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진정한 만족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찾는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적 능력을 키우라고, 예술을 즐기라고,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내면의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하면서 느꼈던 고요한 만족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충분했습니다. 고독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숙한 관계를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질식합니다. 인간은 결국 독립적인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상대가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거리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가장 편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괜찮은 친구.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어색하지 않은 친구.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 친구.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밀어내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도 마세요. 적당한 온기를 나누되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서로를 위한 진짜 사랑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대를 낮춰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현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실망했던 순간들을 대부분 무언가를 기대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건가요? 모든 것을 체념하라는 건가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원래 실수합니다. 삶은 원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원래 날씨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일이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더 드문 일이니까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나면 그것은 보너스다. 이 관점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해 보입니다.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역설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불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세요.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 말고 큰 실패를 피하세요. 완벽한 사랑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최고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견딜 만한 삶을 만드세요. 이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외로움을 피하려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한 길만 걷습니다. 욕망이 있는 한 결핍이 있고 결핍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다면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이 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고통이 온 게 아닙니다. 고통은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외로울 때는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려 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는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건가요? 포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수용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느라 고통을 2배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현대의 긍정주의는 우리에게 항상 행복하라고 강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웃으면 복이 와, 힘내. 하지만 때로는 힘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고통스러워도 괜찮다고. 그것이 인간이니까. 행복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불행해진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나는 행복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을 의무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산책할 때,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활동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져야 해, 더 가져야 해라는 강박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의지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상태. 예술을 감상할 때,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벗어납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실천 철학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와 너무 밀착되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세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자신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